서울의 겨울. 차가운 바람이 한강을 따라 불어오던 밤. 18살의 민재는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아 손끝이 떨리는 채팅방에서 강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했다. 그 순간 그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다. 민재는 조용한 성격의 고등학생이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그는 늘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친구들은 농담처럼 여자 얘기를 꺼냈지만 민재의 마음은 늘 어딘가 어긋났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어간 익명의 게이 채팅방에서 그는 강을 만났다. 강은 민재와 같은 나이. 18살의 소년이었다. 그는 서울에서 살았고 말투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어딘가 외로움이 묻어났다. 너도 서울이야? 강이 물었다. 아니. 근처. 좀촌 동네. 민재는 망설이며 답했다. 그럼 언제든 서울 와. 내가 커피 사줄게. 강의 대답은 가볍지만 따뜻했다. 그들의 대화는 밤을 새우며 이어졌다. 음악, 영화, 그리고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진짜 모습까지. 민재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강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집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신을 숨겨야 했던 이야기를 꺼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듯 말을 나누었고 어느새 채팅방은 그들의 작은 피난처가 되었다. 몇 주 뒤 민재는 용기를 내어 서울로 향했다. 강남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현우를 처음 만났다. 현우는 키가 크고 눈이 맑은 소년이었다. 그의 미소는 채팅방에서 느껴지던 따뜻함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민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어색하게 웃었고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다. 너 생각보다 더 귀엽네. 현우가 웃으며 말했다. 민재는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숙였다. 너도 나쁘지 않아. 그날 이후 둘은 자주 만났다.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명동에서 군만두를 나눠 먹으며 그들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재의 부모님은 그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를 엄격한 기숙사 학교로 보냈다. 현우도 가정의 압박과 사회의 시선 때문에 점점 멀어졌다. 결국 둘은 연락이 끊겼다. 민재는 현우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민재야. 우리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7년 뒤 민재는 25살이 되었다. 그는 서울의 한 스타트업 회사에서 인사팀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꿈꾸던 화려한 삶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일상에 만족하며 살았다. 어느 날 그의 책상 위에 새로운 지원자의 이력서가 놓였다. 이름 김현우. 나이 25세. 민재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설마 그 현우.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이력서를 넘겼다.
사진 속 현우는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모습이었다. 여전히 그 맑은 눈빛은 그대로였다. 민재는 면접 날을 기다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를 다시 만난다면 어떤 얼굴로,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까? 과거의 상처와 미련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면접 날. 회의실 문이 열리고 현우가 들어왔다. 그는 민재를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우민재. 민재는 숨을 삼켰다. 오랜만이야. 현우. 그 순간 7년 전의 추억이 두 사람 사이를 파고들었다. 민재는 현우의 이력서를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이 면접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스쳐 지나갈까? 아니면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재는 현우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은 이력서에 고정되어 있었다. 현우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민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자, 김현우 씨. 민재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이력서를 보니 그래픽 디자이너로 경력이 꽤 많네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졸업 후 몇 년간 프리랜서로 일했어요. 최근엔 스타트업에서 UI UX 디자인을 맡았고요.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민재는 현우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면접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민재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질문들을 던졌고 현우는 성실히 대답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질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듯했다. 언제라도 과거의 이야기가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면접이 끝나고 민재는 현우를 복도 끝까지 배웅했다. 문 앞에서 현우가 멈춰 섰다. 민재야. 정말 우연이다. 이거. 민재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어색하게 굳었다. 그러게. 세상 참 좁지.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너. 잘 지냈어? 그 질문은 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잘 지냈냐고? 그는 매일 밤 현우를 떠올리며 잠을 설쳤다. 하지만 그걸 말할 수는 없었다. 응. 그냥. 그럭저럭.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미련이 남아 있었다. 나도 그래. 그럭저럭.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도 끝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민재는 현우의 눈에서 7년 전 그 카페에서의 미소를 보았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제 더 깊은 상처를 품고 있었다. 민재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현우야. 그때. 왜 연락 끊었어? 현우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족 때문이었어. 아버지가. 내가 그런 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 민재는 그 말에 숨이 막혔다. 그는 현우의 가정사가 복잡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어렸고 서로의 아픔을 깊이 이해할 여유가 없었다. 미안해. 내가 더 붙잡았어야 했나? 아니야. 현우가 고개를 저었다. 너 때문이 아니었어. 나도 겁났었어. 그날 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현우와의 재회는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는 옛날 채팅 기록을 꺼내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의 그들은 얼마나 순수했었나. 하지만 이제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민재는 현우가 면접에서 떨어지길 바랐다. 다시 그를 가까이 두는 건 너무 위험했다. 다음 날, 민재는 팀장에게 현우의 면접 결과를 보고해야 했다. 그는 현우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훑어보며 고민에 빠졌다. 현우는 분명 재능이 있었다. 그의 디자인은 감각적이고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에 딱 맞았다. 하지만 민재는 그의 합격을 막고 싶었다. 아니, 막아야 했다. 김현우 씨. 합격이에요. 팀장의 말이 민재의 머릿속을 울렸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현우가 이 회사에 들어온다면? 그들은 매일 마주쳐야 할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민재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며칠 뒤, 현우는 첫 출근을 했다. 민재는 복도에서 그를 마주쳤고, 두 사람은 어색한 인사를 나눴다. 잘 부탁해. 민재. 현우가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그는 현우와의 거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운명은 그를 자꾸만 현우 곁으로 끌어당겼다. 회사는 바빠졌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민재와 현우는 같은 팀에서 일하게 되었다. 민재는 인사팀 소속이었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 디자이너들과 협업해야 했다. 그는 현우와의 거리를 두려했지만 회의실에서, 복도에서, 심지어 점심시간에도 자꾸만 마주쳤다. 현우는 여전히 밝았다. 그는 동료들과 쉽게 어울렸고 그의 디자인은 팀원들의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민재는 현우의 미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알아챘다. 퇴근 후 현우가 홀로 남아 작업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민재는 가슴이 아팠다. 어느 날 팀 회식 자리에서 민재와 현우는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술이 몇 잔 돌자 분위기는 점점 더 가벼워졌다. 동료들이 농담을 던졌고 현우는 웃으며 받아쳤다. 하지만 민재는 조용히 술잔만 들여다보았다. 민재. 왜 이렇게 조용해? 현우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피곤해서. 현우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민재를 놓치지 않았다. 회식이 끝난 후 민재와 현우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었다. 서울의 밤거리는 차갑고 조용했다. 그들은 말없이 걷다가 한강 다리 근처에서 멈춰 섰다. 민재야. 현우가 먼저 입을 뗐다. 너
나 피하는 거지. 민재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런 거. 거짓말. 현우가 웃으며 말을 끊었다. 너 눈 보면 다 알아. 민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냥. 복잡해. 현우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나도 그래. 그들은 한강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잊었다. 물소리와 바람소리가 그들의 침묵을 채웠다. 민재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너. 지금은. 괜찮아. 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냥 하루하루 살아. 그 말에 민재는 7년 전의 현우를 떠올렸다. 그때도 현우는 이렇게 말했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아픔이 담겨 있었을까. 민재는 손을 뻗어 현우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며칠 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면서 팀은 야근을 반복했다. 민재는 현우가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어느 날 민재는 커피를 들고 현우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야, 너무 무리하지 마. 민재가 말했다. 현우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고마워. 민재. 너도. 그 순간 민재는 더 이상 현우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현우와 다시 가까워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 감정이 그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알 수 없었다. 프로젝트 마감이 끝난 후 팀은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사무실 한쪽에 간단한 음식과 맥주가 준비되었고 모두가 한숨 돌리는 분위기였다. 민재는 현우와 멀리 떨어져 앉으려 했지만 동료들이 그를 현우 옆으로 밀어붙였다. 민재. 현우 디자이너랑 좀 더 친해져. 팀장이 웃으며 말했다.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현우는 옆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다. 파티가 끝난 후 민재와 현우는 다시 한강 근처를 걷게 되었다. 이번엔 술기운 때문인지 둘 다 조금 더 솔직해졌다. 민재야, 너 아직도 기타 치니? 현우가 물었다. 민재는 놀라며 대답했다. 어떻게 아는? 아, 맞다. 그때 내가 얘기했었지. 응. 너가 밤마다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 현우가 미소 지었다. 민재는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현우는 여전히 그의 작은 습관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너는 아직도 사진 찍어. 가끔. 요즘은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현우가 말을 멈췄다. 사실 너 생각하면서 사진 찍을 때가 많았어. 민재는 숨을 멈췄다. 나. 응. 내가 좋아했던 한강. 그때 우리가 같이 갔던 공원. 그런 곳. 그 말은 민재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는 현우가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현우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현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그 생각 많이 했어. 하지만 무서워. 민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도 세상도 많이 변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때의 18살에 머물러 있었다. 며칠 뒤 민재는 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주말에 시간 돼. 한강에서 자전거 탈까? 현우의 답장은 간단했다. 좋아. 그 주말 그들은 다시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민재는 자전거를 타며 웃는 현우를 보며 7년 전에 그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라는 희망이 그의 가슴을 채웠다. 한강공원의 바람은 따뜻했다. 민재와 현우는 자전거를 타며 웃고 서로를 놀리며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현우야. 너 지금은 가족이랑 어때?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우는 자전거를 멈추고 한강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아. 하지만 엄마는 조금씩 변했어.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하시더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부모님도 그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지금은 그를 지지해 주었다. 나도 부모님이 처음엔 힘들어 하셨어. 그래도 이제는 나를 믿어주셔.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다. 민재야. 그들은 한강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민재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현우야. 나 아직도 너 좋아해. 현우는 놀란 눈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 알아. 갑작스럽지. 하지만 너 다시 만난 순간부터 계속 이 생각뿐이었어. 현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손을 뻗어 민재의 손을 잡았다. 나도 너 잊을 수 없었어.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한강의 물결이 그들의 마음을 반영하듯 잔잔히 흘렀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이 감정이 다시 시작된다면 수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며칠 뒤 민재는 현우와 데이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 했다. 하지만 회사에서의 관계는 복잡했다. 동료들 사이에서 그들의 가까워진 모습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민재. 너랑 현우 디자이너. 좀 이상하지 않아? 동료 하나가 물었다. 민재는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친한 친구야. 하지만 현우는 그런 시선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조용해졌고 민재는 그를 잃을까 두려웠다. 회사의 소문은 점점 더 커졌다. 민재와 현우는 조심하려 했지만 그들의 감정은 숨길 수 없을 만큼 강렬했다.
민재는 현우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커리어도 지켜야 했다. 어느 날 팀장이 민재를 따로 불렀다. 민재, 너랑 김현우 디자이너 사이에 무슨 일 있는 거지? 민재는 숨을 삼켰다. 아니요. 그냥 동료로 잘 지내고 있을 뿐이에요. 팀장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래. 회사에서 개인적인 관계는 조심해야 해. 특히 그런 관계라면. 민재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팀장의 말투에서 편견을 느꼈다. 퇴근 후 그는 현우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현우야, 우리 너무 서둘렀나?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너랑 있는 게 행복해.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하지만 현우의 말과 달리 그는 점점 더 위축되었다. 민재는 현우가 회사에서 혼자 밥을 먹는 모습을 보았고 그의 미소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민재는 결심했다. 그는 현우와 함께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로 했다. 그는 현우를 집으로 초대해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민재야, 너 요리 잘하네. 현우가 웃으며 말했다. 너 먹으려고 배운 거야. 민재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그들은 웃으며 밥을 먹었고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민재는 팀장에게 다시 불려갔다. 민재, 솔직히 말해. 너랑 김현우 연인 관계지? 민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건 제 업무와 상관없어요. 팀장은 한숨을 쉬었다. 민재. 회사 정책상 이런 관계는 곤란할 수 있어. 민재는 분노가 치밀었다. 왜요? 저희가 일을 못해서요. 아니면 그냥 저희가 다르니까요? 팀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민재는 그 순간 자신이 싸워야 할 것이 회사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재는 현우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그들은 주말에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현우야, 우리 그냥 다 때려치우고 떠날까? 민재가 농담처럼 말했다. 현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지. 제주도로 갈까? 하지만 그들은 현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싸워야 했다. 민재는 회사에 정식으로 항의했다. 그는 인사팀으로서 회사의 다양성 정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놀랍게도 그의 항의는 동료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았다. 몇몇 동료들은 민재와 현우를 응원했고 회사 정책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었다. 민재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깨달았다. 현우도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고 자신의 디자인을 통해 자신을 표현했다. 그의 최신 프로젝트는 다양성과 포용을 주제로 한 캠페인 디자인이었고
이는 회사 내외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민재와 현우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성장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민재는 현우를 한강으로 초대했다. 현우야, 우리 같이 사진 찍자. 현우는 카메라를 꺼내며 웃었다. 좋아. 근데 내가 찍는 거야. 너는 모델. 그들은 한강에서 사진을 찍으며 웃었다. 민재는 현우의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 진짜 멋지다. 현우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너도. 1년 뒤, 민재와 현우는 여전히 함께였다. 그들은 회사의 편견과 싸웠고, 결국 회사는 다양성 정책을 강화했다. 민재는 인사팀에서 더 높은 직책으로 승진했고, 현우는 디자인팀의 핵심 멤버가 되었다. 그들은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민재는 현우의 손을 잡았다. 현우야, 우리 여기서 새 시작할까? 현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디든 너랑이면 좋아.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세상의 시선과 편견은 그들을 따라다녔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었고, 서로를 위해 싸웠다. 마지막 날, 그들은 제주 바다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현우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민재를 끌어안았다. 민재야,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었어. 민재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나도. 현우야, 너 때문에 내가 진짜 나를 찾았어.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을 마주하겠지만 서로가 있기에 두려움은 없었다. 한강에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이제 바다를 건너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다.